자, 첫머리 말씀드렸죠.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원 포함하면요 3,000명 가까이 일하는 곳인데 3,000대 PC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는 건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길진균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무실마다 의원회관마다 컴퓨터가 비치가 돼 있죠. 의원 네. 한 명에 9명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10명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10대를 다 바꾸면 300명이니까 3,000대. 네. 대당 174만 원으로 이제 국가 고시 가격에 그렇게 조달청 그 구매 가격이거든요. 174만 원이니까 약 52억 원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대당 한 대씩 해서 프린터 1,500대. 네. 그다음에 그 노트북 한 대는 이제 국감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300대. 네. 그다음에 책상, 의자, 서랍 세트. 300명이니까 900세트. 900세트. 그다음에 이제 의원실이 이제 4년 동안 쓰다 보면 다른 의원들이 썼던 것에 들어가면서 좀 지저분하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요청하면 바꿔줬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300명 의원실 모두 다 벽지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뭔가요? 자, 좀 화면을 지금 좀 잘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인데요. 네. 지금 지하 주차장 지하 4층의 모습 같습니다. 자, 저 자리에 보면 도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 다 버리는 건가요? 파는 건가요? 저것들은 전부 다 다시 조달청으로 보내서요. 조달청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마 재활용을 하든지 중고로 어떻게 팔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요. 저렇게 프린터도 있고 PC 새 컴퓨터가 박스째 아주 수천 대가 쌓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4층 주차장에 보관해 놨다가요. 이제 의원실이 많으니까요. 차근차근 교체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길게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추정하는 게 한 대당 174만 원이니까 단체 구매했으니까 좀 싸게 샀긴 하겠을 텐데 이 전체 개비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애매합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하면서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했더니 네. 담당자가 물품 비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박선 부국장. 아니요. 정확한 얘기를 안 알려준다?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거 얼마 썼는지 보통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불러다가 호통치잖아요. 얼마 썼는지 대라, 자료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국회가 이제 다른 기관에 대해서 또 네. 심지어 민간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네. 감나라 콩나라 사실은 간섭을 많이 하죠. 네. 앞으로 아마 상시청문회가 되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돈 씀씀새 네. 지금 이러한 물품 비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 의원들이 외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출장 가는 거 이런 것도 비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라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예 거의 습관화돼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비판할까 바라볼까를 아마 스스로 체감하기 때문에 저렇게 공개하지 않아서 어떤 이슈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도배가 막 끝난 것 같네요. 이제 도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닐도 덮어놨는데, 낡았으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또 벽이 바랬으면 벽지도 바꾸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데, 300가구를 한꺼번에 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회 사무처가 이제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설명 자료를 냈어요. 보도 네. 자료를 낸 걸 보면 6년 돼서 이 연한이 컴퓨터가 어떤 경우는 속도가 느려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프린터기는 5대를 5대 중에 특히 2대는 굉장히 네. 낡은 것이고 해서 사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서도 굳이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근데 굳이 이것을 다 바꾸라고 하니 기존에 있던 거 다 그 자료 빼고 다 정리해서 오히려 정말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원과 보좌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싹 입을 닫은 채 네. 어떤 이거 때가 돼서 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국민의 세금을 국회에는 당연히 써도 되고 일괄적으로 네. 저렇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냥 다 바꾸는데 아무 죄의식이 없는 그런 네. 국회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가요. 자기 사무실 개비하고 컴퓨터 교체하고 도배하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 국회는 행정부 곳곳을 상대로 특히 청와대를 상대로 물건 하나만 사면 문제를 많이 삼았거든요. 한나라당 시절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운동기구를 좀 샀거든요. 값은 꽤 나갑니다. 그 당시에 야당 의원과 청와대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기구였습니다. 보겠습니다. 2013년 초에 청와대에 헬스기구들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비용이 총 1억 한 1,400 정도고요. 깎았으면 8천 정도인데 이 비용 어디서 제출했습니까? 그 세라밴드, 메디슨볼, 캐틀벨 한 개씩 사셨죠? 제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왜 헬스 장비 관련 구입 내역 계약서 안 줍니까? 이거 뭐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대통령님의 사생활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헬스기구가 무슨 사생활입니까? 공개하기 어려움을 정말 생각보다 모르는 답변을 다 듣습니다. 네. 예,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운동기구 관련비가 너무 비싸다. 네. 거기다가 공개도 왜 안 하냐? 이렇게 저희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실 호응하는 일부 국민들도 많이 계셨는데 문제는 면전증으로 하니까 국회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네. 멀쩡한 컴퓨터 바꿉니다. 네. 그리고 왜 바꾸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공개를 안 합니다. 결국 또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고 어김없이 나오는 거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아까 저 장면은 현 정권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이 그런 것을 비판을 하는 건데 한나라당도 지금의 야당이 대통령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있었던 네. 일인데요. 네. 2013년 1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옷걸이를 샀습니다. 네. 132만 원짜리 옷걸이를 좀 많이 샀다는 거죠. 총 네. 6개 418만 원 샀다는 건데 132만 원짜리 옷걸이 2개를 샀고 예. 합쳐서 총 6개에 418만 원을 썼다. 예. 그때 뭐 한나라당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때 한나라당 뭐 서민 대통령이 하면서 비싼 옷걸이 샀다 어쩌고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야만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국회는 청와대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컴퓨터를 바꾸거나 본인들의 도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식이나 미안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길증규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요, 외부 감사나 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회 사무처는 뭐 그런 걸 받지 않습니까? 국회 사무처도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네. 감사원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를 동시에 하는데요. 네. 국회나 법원 행정처 같이 독립기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은 하지 않고요. 그냥 네. 회계감사만 1년에 한 번씩 그 회계 장부를 정확하게 썼는지, 네. 횡령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국회가 본인이 자기 예산을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기자로서 우리나라 그 공무원 부처 중에 최고의 꽃보직이 어디냐고 꼽는다면 국회 사무처입니다. 저거는요, 네. 정보기관 사람들 만나보면 여기는 언터처블입니다. 청와대보다 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굳이 행정고시 하지 말고 국회 행정고시에서 네. 국회 사무처 직원 가면 진짜 꽃보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기는요, 진짜 문제 많습니다. 저기 네. 언젠가 제가 한번 심층 취재 해낼 겁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첨언드리면 지금 네. 이종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얘기합니다. 입법고시가 국회 사무처에 가는 건데 사람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좋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실질대가 제일 좋은 거, 그거 실속 있는 거, 그거는 입법고시라는 얘기가 바다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가 의원들을 보조하고 의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처 책임자를 불러다가 당신 왜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냐? 아무리 우리 컴퓨터나 집기를 바꾸더라도 이렇게 나라 돈을 써서 되느냐라고 묻는 의원들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회 사무처는 우리 예산 쓰는 것 관련해서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언론이 아무리 물어도 답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의원들한테 질책 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의 국회와 우리 국회 사무처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번에 세 가지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정우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